안녕하세요. 주키업의 희성장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갑자기 주키업이라고 해서 놀라셨죠? 저희 아들이 저의 부 캐릭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원쌤을 만나면 키를 업할 수 있다고 해서 주키업이라는 부캐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제가 마음에 들기도 하고 이거를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의미가 단지 아이들이 학교 안 가서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아이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저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주변에 저희랑 같이 키 성장을 진행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보면 뭐에 관심이 많냐고 물어보면요. 사실 저는 아이돌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자아이들은 화장품에도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키 성장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키에 대한 부분은 진짜 이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몸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키가요. 만 11세에서 15세에 20에서 25cm가 큰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세 이후에는 이미 2차 성징과 급성장기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키가 크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더디거든요. 그래서 키를 키우기 좋은 나이가 언제냐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영유아기 때부터 챙겨주면 굉장히 좋지만 급성장기인 11세에서 15세, 만 15세 그리고 늦어도 17세까지는 이 키를 키우는데 많은 관심과 정성이 쏟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수치들은요, 사실 평균적인 부분이고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다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메뉴 4가지는요, 저희 아이들이 베스트로 뽑은 메뉴이기도 하고요.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잘 해주는 그런 메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뉴는요, 조랭이 떡을 넣은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미역국 하나만 끓이면 아빠의 식사로도 들 수 있지만 조랭이 떡을 넣으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조랭이 떡의 모양이 예쁘잖아요. 보는 시각적인 면과 씹는 질감이 좋아서 한 끼 든든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러면 조랭이 떡을 넣은 미역국을 소고기 미역국의 레시피를 잠깐 보실게요. 사실 엄마들께서 소고기 미역국은 다 끓이실 줄 아시죠? 근데 저희 아메이에서 원본 건미역은요, 제일 작은 봉지가 20g이에요. 그래서 그 한 봉지를 넣고 저희 아이들이 소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미역국에는 더 다른 재료들도 넣어서 미역국을 끓일 수 있지만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소고기를 넣었고요. 여기에다가 저희 육수 다시팩 한 봉을 같이 넣고요. 그다음에 간을 하시는데요. 국간장이나 뭐 송화소금 저는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액젓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기름으로 고소함을 좀 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건미역을 이스프링 물에다 3분 정도 담가두시고요. 그냥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냄비에 참기름 이티를 두르시고 소고기를 볶아주신 다음에 고기가 반쯤 익었을 때 미역을 넣고 한 번 더 같이 볶아주세요. 그리고 물 2리터를 붓고 육수 다시팩을 같이 넣고 한 20분 푹 끓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끓여주신 거에 그 다음에 간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20분을 더 끓여주시는데요. 저는 이미 끓여왔습니다. 이 스튜디오 사정상 이렇게 지금 펄펄 끓고 있는데요.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정말 미역이 너무 파릇파릇하죠. 사실 저희 형님이 백령도가 고향이신데요. 사실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아메이 미역만큼은 백령도도 못 따라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렇게 펄펄 끓고 있는 이 미역국에다가요. 이 조랭이 떡, 제가 준비한 이 조랭이 떡을 넣고 한 5분 정도만 더 끓여주시면 정말 맛있는 조랭이 소고기 미역국이 되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는 브랜드를 말씀드린 건 아닌데 한살림에서 구입하기가 조금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구입을 해서 아이들에게 주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끓고 있으니까 넣어볼게요. 이게 펄펄 끓일 때 넣어야지 조랭이 떡이 불지 않고요. 그 쫀득한 식감을 끝까지 유지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끓이면 이제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랭이 떡을 한 5분 정도 더 둘게요. 자, 사실 소고기라는 이 재료는요,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필요하는데요. 사실 소고기 안에는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철분, 아연, 여러 가지 무기질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면역을 높이는 음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시기에 지금 시기에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음식으로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넣은 미역 같은 경우도 사실 미역에는 요오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이 요오드라는 성분도 아이들 성장에 매우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갑상선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성장의 방해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성장에는요, 영양과 호르몬의 밸런스가 맞아야지 제대로 된 성장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역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상에 내놓을 만한 그런 메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끓여 놓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담백하고 깔끔해서 굉장히 잘 먹습니다. 제가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끓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릇에 담아 볼게요. 제가 미리 끓여 놓은 거라서 소고기도 많이 들어가고요. 육수를 조금 더 잡으셔서 하셔도 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떡국과 함께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훨씬 더 든든하고요. 사실 떡국도 좋지만 이렇게 밥 대용으로 우리가 미역국에 밥 말아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떡국을 넣어서 아이들에게 주면 훨씬 더 새로운 메뉴로 더 좋아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조랭이 떡국은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메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제가 요즘에 가장 빠져있는 메뉴입니다. 리코타 에그 샌드위치입니다. 요즘에 스위치온으로 체중 조절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에게도 유익한 그런 메뉴인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팬에요. 저희 여기 인덕션이 있으니까 사용을 하겠습니다.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장갑을 다시 바꿔서 여기다 빵을 구울게요. 호밀빵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냥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라 훨씬 더 유익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 깜바뉴에다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개 정도 구울게요. 여기다가 구우면 굉장히 예전에 그 박윤순 사장님이라고 저희 브릭스에서 굉장히 퀸을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다가 퀸에다가 빵을 구우면 죽은 빵도 살아난다고. 근데 제가 진짜 해보니까 정말 죽은 빵도 살아나더라고요. 발무 땡보다 훨씬 더 활용도가 높고 훨씬 더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토스트기, 토스트기는 사실 빵이 말라서 잘 하기 힘든데 여기다가 하면 굉장히 빵도 촉촉하고 구웠다 먹어도 빵이 그 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리코타 치즈는요. 제가 왜 저희 아이들에게 리코타 치즈를 주기 시작을 했냐면 사실 우유는 우리 아이들 성장기에 가장 중요한 칼슘과 비타민 D 그리고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백질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세포를 분열하고 그 세포가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가장 핵심 원료이거든요. 근데 이 우유를 소화를 못 시키는 안타까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집에도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당을 완전히 분리시킨 이 생치즈, 리코타 치즈를 만들어서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줬더니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사실 저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코타 치즈를 했고요. 리코타 치즈만 하기에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거기다 조금 더 영양을 채워줄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에그 샐러드를 넣으려고 합니다. 에그 샐러드는 저희 퀸에다가 달걀을 삶으면 되세요. 근데 정말 일반 냄비에다 물을 넣고 삶는 것과 저희 퀸에다가 달걀을 구우시잖아요. 맛이 달라요.
정말 계란의 비린내라고는 1도 나지 않아요. 정말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계란에도 굉장히 유익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완제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 대학에서 한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달걀을 먹은 아이와 달걀을 먹지 않은 아이들의 성장 발육이 40%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내어주는 이 달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 노른자 안에도 중요한 성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매번 얘기하는 두뇌 음식에서 얘기하는 레시틴 성분입니다. 레시틴 성분은 일본 천황에서는 치매 환자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나또를 먹습니다. 그 나또 안에 굉장히 풍부한 레시틴이 들어있거든요. 그 레시틴으로 치매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 레시틴이라는 부분이 두뇌 음식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식재료거든요. 그래서 이 리코타 치즈를 이 구운 빵에다가 발라서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시피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리코타 치즈 만드는 방법은요, 저희 브릭스 퀸 밴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그 샐러드는 저희 아까 삶은 계란과 마요네즈, 저희 송화소금, 그리고 설탕을 넣으셔도 되고요. 설탕이 싫으시면 꿀을 넣으셔도 되고 올리브당을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취향껏 머스타드도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에그 샐러드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호밀빵을 굽고 있잖아요. 이 호밀빵 구운 데다가 지금 다 구워진 것 같아요. 네, 다 구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호밀빵에다가요, 제가 만든 이 리코타 치즈, 굉장히 쫀득쫀득한데요. 이 리코타 치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치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치즈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냉장 보관 일주일 하시면 되세요. 근데 하나 주의하실 점은 미지근한 상태에서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힌 후에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 리코타 치즈를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을 못 갑니다. 정말 일주일을 못 가고 저희가 아이들이 정말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리코타 치즈 위에다가 플레인 요플레를 얹어서 먹으면 정말 이 부드럽고 새콤한 이 식감의 이 조합은 정말 핵꿀맛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빵 위에다가 저희 빵이 또 얇아서 아이들이 먹는데 그렇게 부담이 없고요. 저는 좀 많이 듬뿍 발라요. 사실 이거 브런치 매장이나 이런 식당 가면 굉장히 리코타 치즈 되게 조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눈치 보고 먹는 경우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집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듬뿍듬뿍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발라 놓으신 이 빵을 잠깐 여기다 둘게요. 두고 제가 에그 샐러드를 만들려고 그래요. 에그 샐러드 저는 여기다 쪽파를 좀 넣었어요. 아이들도 야채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쪽파를 넣으면 이 파 맛이 계란의 어떤 맛을 조금 이렇게 중화시켜 줄 수 있고 좀 신선함을 줄 수 있어서 조금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요네즈를 여기다가 넣고 섞어줄게요. 마요네즈는 얼마큼 넣냐면 좋아하시는 만큼 넣으시면 되는데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살이 찌겠죠. 때문에 적당히 넣으시는데요. 저는 그냥 이게 굉장히 소프트할 만큼 넣는 것 같아요. 아이고. 자, 이렇게 섞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냥 이것만으로도 사실 반찬으로 드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샌드위치로 이렇게 먹으셔도 되고, 만약에 리코타 치즈가 없다고 하시면 그냥 이것만으로도 먹어도 돼요. 근데 조금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저는 또 아이들의 영양을 위해서 이 계란을 여기다가 얹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리코타 위에다가 이 에그 샐러드를 여기다가 올릴게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오픈 샌드위치로 드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빵을 하나 더 올려셔도 돼요. 그러면 빵을 하나 더 올리면 굉장히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되겠죠. 근데 저는 단짠을 좀 좋아해요. 아이고, 자꾸 흘리네. 단짠을 좋아해서 여기다 잠깐 넣고요. 잠깐 넣고 얘를 수저를 좀 닦을게요. 넣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단짠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에서 제가 잼을 갖고 왔습니다. 이 잼이 잠시만요. 네, 잼을 다른 빵 하나에다가 위에다가 발라주시면 되세요. 얇게 발라주세요. 여기에다가 뭐 케찹을 바르셔도 되고요. 홀머스타드, 뭐 디jon 머스타드 이런 거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넣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너무나도 완벽하고 든든한 한 끼 식사인 또 리코타 에그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볼게요. 그리고 저희 아이에게 즐겨주는 특별식입니다. 정말 잘했을 때 주는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탄산입니다. 저희 엑세스 이 음료와 함께 이렇게 식사를 내어주려고 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맛있겠죠?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입맛이 보통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식을 잘 못해요. 밖에 나가서 먹으면 그 입맛이 별로 맛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와서 굉장히 메뉴 선택을 제가 신중히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어제도 이 리코타 치즈 샌드위치를 해서 줬는데 너무 맛있다고 진짜 엄마 이거는 최고라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걸로 브런치 카페를 내라고 저희 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돈 버는 엄마를 아이들은 더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또 어저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할 메뉴는요. 닭가슴살과 두부를 품은 유부초밥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유부초밥 매우 좋아하죠. 유부초밥 매우 좋아하는데 여기에다가 좀 더 영양을 넣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소고기를 볶아서 넣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넣을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요 닭가슴살과 저희 두부를 넣어서 밥과 함께 버무려서 조미 유부에다가 넣을 생각이에요. 이 메뉴는요 지금 스위치온을 하시는 엄마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메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뉴 레시피를 한번 보실게요. 네, 일단 저희 아메이 닭 가슴살 한 캔과 물기를 뺀 두부 4분의 1모 그리고 호박, 당근, 오이, 버섯, 그 다음에 조미 유부, 그 다음에 현미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채들은 한 번씩 볶아주세요. 저는 기름이 없는 저희 아메이 그 풀셋 안에 있는 가장 작은 그 소형 소스팬에다가 다 한 번씩 볶았어요. 근데 소형 소스팬에다가 볶아?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그냥 볶으셔도 돼요. 그러면 잘 볶아져요. 근데 좀 낮은 온도에서 볶아주시면 좋고요. 인덕션 한 4번, 5번 정도에서 볶아주시면 이 야채에 대한 그 수분이 제대로 나와서 되게 풍미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밥에다가 단촛물을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을 잘 함께 넣고 섞어주시다가 여기에다가 물기를 꽉 뺀 두부와 닭가슴살을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그래서 1, 2, 3번이 잘 섞여진 이 밥을 가지고 조미 유부에 넣으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닭고기라는 부분은요. 두뇌 성장과 키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촉진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사실 가격도 싸잖아요. 쉽게 구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잠깐 저희 아메이에서 나오는 원펀에서 나오는 이 닭가슴살 통조림인데요. 뒤에 제조나 이게 들어가는 원료들을 보시면 정말 감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시중에 어떤 거든 제가 시중에 판매되는 이 닭가슴살 이 캔 통조림을 사서 먹어봤거든요. 정말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하나를 따면 하나가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완벽한 그런 닭가슴살이고 그리고 오늘은 유부초밥에 넣지만 지금 이제 날씨가 덥잖아요. 이 더운 여름에
초계 국수를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닭 육수 팩 하나와 저는 동치미 육수를 시판되는 걸 사서 두 개를 같이 섞어요. 섞어서 고명으로 이 닭가슴살과 그다음에 오이만 넣으면, 그리고 뭐 계란 지단을 하실 수 있으면 계란 지단도 같이 넣으시면 되는데 그냥 끝입니다. 거기다가 내 취향에 따라서 겨자, 식초 넣으시면 정말 너무 시원하고 개운한 그런 정말 보양식 같은 초계 국수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것도 한번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여름에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거든요. 그러면 유부초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밥을 미리 다 준비를 했어요. 단초밥도 미리 준비를 했고요. 준비된 이 단초밥에다가 제가 볶아온, 저는 이제 호박과 당근과 버섯을 준비를 했습니다. 잘게 다지면 아이들이 젓가락으로 걸러내다가 힘들어서 그냥 먹게 돼요. 그리고 맛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여기다 간을 하진 않았어요. 이미 조미가 되어 있는 유부기 때문에 간을 하지 않았지만, 좀 간을 원하신다는 분은 저희 아메이에 맛간장이 있습니다. 그 맛간장 한 수저를 넣고 같이 볶아주시면 감칠맛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시중에 파는 맛간장하고는 비교가 되지도 않고 비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꼭 한번 좋고요. 그리고 저희 맛간장이 계란밥 할 때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다른 간장 넣는 거, 계란 간장 팔잖아요. 그거 먹지 않게 됩니다. 정말 아메이 맛간장 왜 작은지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재료를 다 넣고 섞어볼게요. 그리고 저희 닭가슴살 제가 다졌습니다. 사실 닭가슴살이 굉장히 실하게 들어있거든요. 저는 이제 유부초밥에 넣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다져왔어요. 그래서 반 정도 넣고요. 그다음에 저희 꽉 짠 두부도 이렇게 반을 넣겠습니다.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미 제가 밥을 단촛물에다가 밥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유부초밥은 사실 여기 주변이 되게 이런데 자,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서 먹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 메뉴를 아이들하고 각자 해서 먹기도 하고 그 자리에 먹으면서 아 진짜 맛있다라는 말을 연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 먹지 않는 야채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져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섞여져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미 유부인데요. 조미 유부에다가 이 밥을 넣으면 그냥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부에다가 이렇게 해서 넣어볼게요.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이거 진짜 지금 스위치온 하시는 분들 진짜 이거 메뉴 이거 정말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그 스위치온 하시는 분들도 제가 키성장이지만 든든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든든한 한 끼가 되고요. 저는 이제 아이가 토요일 날 학원에서 조금 오래 있어요. 그럴 때 이 밥을 하나 만들어서 주면은 그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이거를 먹고 들어가는데 너무 맛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한번 달라고 했나 봐요. 좀 특이해서 드시더니 야, 너네 엄마 뭐 요리 전문가냐고, 요리 연구가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그냥 유부초밥도 좋아라 하지만 이렇게 두부를 좀 더 넣으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완벽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4개만 만들어 볼게요. 쉽게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앞에다 둘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시그니처
시그니처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웃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고 가장 간편하고 어디를 가거나 한강을 가거나 이럴 때 저희 클로렐라 면이나 김치찌개 면만 챙겨서 이거와 함께 갑니다. 바로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참치 마요 삼각 김밥입니다. 먼저 레시피를 먼저 보고 갈게요. 네, 현미밥을 준비했고요. 이 현미밥에다가 송화소금과 참기름, 그리고 참치캔, 저희 아메이 참치캔, 그리고 마요네즈, 그리고 삼각김밥이다 보니까 이 삼각김밥용 김이 판매를 해요, 시중에서. 그래서 이걸 같이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밥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화소금과 참기름 넣어서 잘 섞어주신 다음에요. 참치캔은 기름을 빼서 마요네즈에 잘 버무려 주세요. 여기에다가 또 단맛을 조금 좋아하시는 그 성향을 가진 또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탕을 좀 가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싫으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1, 2번을 만들어 놓으면요. 만두에 소를 넣듯이 밥 속에다가 이 참치 마요를 넣고 삼각형을 만들어서 김밥을 싸면 완성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더 준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이 전기품 돼지 주물럭 이 양념장이에요.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카레가루를 2분의 1 티스푼만 넣으면 닭볶음탕용으로 사용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양념 소스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돼지 앞다리살에다가 이 양념 소스를 넣고 제육볶음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중학생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냥 밋밋한 이렇게 부드러운 참치 마요도 좋지만 이렇게 제육 매콤하게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제육볶음 삼각김밥도 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함께 볼게요. 사실 참치는 셀레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다가 DHA, EPA, 그다음에 오메가3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식재료인데요. 저희 아메이 참치캔입니다. 이 아메이 참치캔이 정말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참치캔은요, 가다랑어예요. 가다랑어로 만든데 저희 거는 여기에 써 있는 게 황다랑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황다랑어는요, 참치를 스테이크 할 때 만드는 부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급의 원료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참치에 담겨져 있는 이 오일 성분도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진짜 캔을 열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더 깜짝 놀라고요. 맛을 보시면 더 놀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참치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덩어리가 다르죠? 덩어리가 다른 게 보이십니까? 지금 기름을 뺀 이 참치인데요. 이렇게 덩어리가 다릅니다. 부스러져 있지가 않아요. 이 참치에다가요, 마요네즈를 넣겠습니다. 마요네즈를 넣어서 잘 버무려 주세요. 여기에다가 다진 양파를 넣으셔도 되고요. 다진 피클을 넣으셔도 되는데 그냥 담백하게 먹기 위해서 그냥 저는 마요네즈만 넣고 버무릴게요. 네,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집에 밥통에 밥만 있으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요리고요. 엄마 잠깐 뭐 외출할 때 이렇게 뭐 아이들 빵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주먹밥을 만들어 놓고 나오면 그래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밥을 먹었을 때 씹는 감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지금 다 식어가지고 지금 맛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아까 여기 맛있는 냄새가 정말 풀풀 납니다. 이거를 저희 가위로 잘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이게 큰 부분은 좀 먹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잘게 잘라서 주먹밥 소가 될 수 있게끔 넣어주세요. 그러면 모든 소가 2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사실 돼지고기도 아이들에게 여기에 단백질도 많고 어떤 미네랄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주기에 가장 좋은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앞다리살은 이건 제가 좀 비계를 좀 제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근데 뒷다리살 같은 경우는 거의 비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이 없어서 그냥 아이들에게 담백하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주먹밥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뻑뻑한 느낌도 그렇게 들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게 아이들에게 조금 더 영양을 좀 주고 싶다 그러시면은요,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저희 주물럭 안에 들어있는 여기에 그 원료명을 보시면 다 국내산이고요. 정말 엄청난 그 레시피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는 조금 부족하다 하시면 양파를 하나 강판에 가셔서 같이 넣고 재시면 훨씬 더 담백하고 더 영양가가 있는 그런 이제 제육볶음이 되겠죠? 그럼 저는 이제 밥을 만들어 왔습니다. 밥을 소금하고 참기름하고 저희 이제 이게 현미하고 귀리를 넣은 밥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장갑을 끼고요. 아이들 주먹밥 이거를 딱 지금 4등분으로 밥을 딱 쪼개서요. 딱 하실 수 있는 만큼을 딱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양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밥이 또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밥이 지금 조금 식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밥을 이렇게 만두를 빚듯이 이렇게 소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릇처럼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릇처럼 만들어 주시면 되시는데요. 이 안에 이제 참치를 이것도 같이 아이들하고 만들면 아이들이 자기가 만든 밥은 자기가 먹는데요. 밥은 되게 조금 넣고 자기가 좋아하는 참치를 엄청 넣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잘 먹고 해주니까 사실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만들어서 선물하기도 해요. 제가 가는 집 아이들한테 요즘에 사실 코로나라 다 집에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주면은 아이들이 너무 잘 먹더라고요. 맛도 있고. 그래서 삼각형 틀이 없어요 라고 하시잖아요. 저희는 삼각형을 손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삼각형 틀을 안 갖고 왔는데요. 저희 삼각김밥용 이거는 마트에 가시면 이 김밥 이게 삼각김밥용 김이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 김밥 그 용김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다 두고 그냥 여기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여기다 두시면 됩니다. 제가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싸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하면 삼각김밥이 쉽게 완성이 됐어요. 사실 이거 편의점 가면 700~800원 하거든요. 좀 빅 사이즈는 한 900원, 1100원까지도 해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이거를 저희 아이에게 내어주는데요. 되게 잘 먹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제육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육도 똑같이 만드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은 주먹밥으로 먹지만 이제 어른들이 먹기에는 엄마들이 먹기에는 제육 쌈밥으로도 이용하셔도 되고 제육 덮밥으로도 활용하셔도 훨씬 더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고기를 해놓으면 활용도가 너무 높아요. 그냥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든든한 밑반찬이면서 메인 반찬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고기를 좋아하고 저희 아이들이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 듬뿍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세요. 근데 요즘에 저희 아이가 그러는데요. 삼각김밥에 김이 조미가 되어 있는 김으로 나온대요. 저희 그 도시락 김처럼. 근데 저는 여기에는 조미가 되어 있지 않은 김이에요. 이 김은.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사실 편의점에서 먹는 음식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렇게 자극하기 위해서 또 이 돼야지만 또 그 편의점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만드는 이유는 알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편의점에 가지 않게끔 그 메뉴를 집에서 엄마들이 고민하고 만드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만들면 아이들하고도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싫어하는 메뉴, 그러니까 식재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먹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사실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가지고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근처에 그냥 아이들하고 운동하면서 그냥 이 삼각김밥도 먹기도 하고 뭐 샌드위치도 나가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요. 되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메뉴들입니다. 사실 제가 엄마들 어떠세요? 아이들 이렇게 음식을 해주고 이러는 게 쉽지 않으시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집밥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커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시겠어요. 그거는 사실 말 안 해도 알고 진짜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그 모습만으로도 굉장히 너무 이렇게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차려주는 집밥의 메뉴로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양도 채웠잖아요. 영양을 채웠으면 뭘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이들하고 아침을 먹고 10시부터 12시까지 오전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그 시간에 나가서 전신 운동이나 아니면은 날씨가 그런 날은 집에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꾸준한 관리로 우리 아이들이 키가 쑥쑥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